북한이 탄도탄 한 발을 쏜 건 오늘 오전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하지만 탄도탄은 250km 정도 날아가다 공중 폭발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파편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비산했습니다. 最高高度約 100km 程度で約 200km 以上飛翔した後、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外に落下したと推定をしております。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탄, 성능 개량 중 엔진 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젯밤에는 대남 오물풍선 부양도 이어갔습니다. 250여 개 중 100개 이상이 경기 북부 등 우리 측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잘라 만든 종이 조각을 풍선에 넣어 보냈습니다. 일부는 서울 용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군은 실기동 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천무 등의 실사격을 벌였습니다. 1시간가량 290여 발이 서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미군은 항모에 이어 현존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를 국내로 전개시켰습니다. 접경 지역 대북 확성기는 여전히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22개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도열하는 태극기. 윤석열 대통령과 하얀 모자를 쓴 참전 유공자들이 참전 영웅들의 넋을 기립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는 등 퇴행의 길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벌써 5차례 강행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지적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을 열고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를 확산해 보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두에 정박하는 항공모함. 갑판에는 함재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남중국 해상 다자간 훈련을 마치고 부산으로 온 루스벨트함입니다. 이번 주 한미일 간 첫 다영역 합동 훈련에도 참가합니다. The alliance is incredibly strong. Freedom Edge is just one more example of how well our countries work together and how strong the alliance is. 공중으로는 B-1B 전폭기가 잇따라 추격했습니다. 동해상 진입은 물론 극동 러시아 남쪽까지 북상했습니다. 모두 북러 정상회담 이후 단행된 미 확장 억제 강화 조치입니다. 我が国周辺において核兵器を含む軍事力のさらなる強化が顕著である中で、核抑止力を含む米国の拡大抑止は不可欠です。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 간 밀착을 억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보다는 미 전술핵 재배치가 낫다는 판단입니다.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in nuclear burden sharing. 다만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특검 정면 돌파 주장을 당내에 적극 확산하고 나선 친한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공격 방법이고 최선의 방어 방법이다.
김재섭,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 측 중심 인사들도 합리적 제안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당당하게 쌍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 다른 당권 경쟁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 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순진하다 직격했습니다.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바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 제3자 특검 추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에는 핵무장론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의 변화, 또 북러 조약으로 인한 이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원 전 장관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고, 윤 의원도 국제적 고립을 일으킬 뿐이다며 반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과 함께 당권 주자들이 다양한 화두를 꺼내들면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새 조약을 맺은 북한의 대남 위협 속에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인 육군 특전사가 특수작전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경기도 광주 훈련장에서 전술무장 고공 강화와 저격수 사격, 주요시설 내부 소탕, 레펠 침투 등의 과정을 국방부 기자단에게 선보였습니다. 특전사 관계자는 언제든 부여된 임무 수행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며 대북 억제 외 유사시 특수 정찰과 타격 등 전천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러 간 조약 체결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적시 협의를 통해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연쇄 유선 협의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 외교장관이 다른 일정을 제쳐놓고 긴급히 통화한 것은 한미일 공조 체제가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spond to whatever actions that may threaten our national security resolutely and decisively.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유엔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Any relationship of any country with the PRK,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must entirely abide by those sanctions.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8일 북한의 무기 지원 제재 위반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북러 조약에 맞서 살상 무기의 우크라이나 제공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북러 조약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투구역으로 살상 무기를 보낸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 한국 지도부에 달갑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편대 비행하는 중형 항공기 헬파이어로 지상 표적을 타격합니다. 특수전에 투입되는 미 AC-130J 공격기, 이른바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나흘간 한미 특수부대와 함께 기동했습니다. 새 북러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은 이런 훈련에도 러시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되면 이를 제거하는 협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속하게 비준한다면 8월 한미연합훈련부터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는 이미 핵 재래식 전력 통합훈련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NCG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한미가 이 핵과 재래식을 통합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대응 개념들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미일 간 확장 억제에도 어깃장을 놓을 여지가 큽니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 항모, 전폭기 역시 직접적 위협으로 봅니다. 我が国周辺において核兵器を含む軍事力のさらなる強化が顕著である中で、核抑止力を含む米国の拡大抑止は不可欠です。 미국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내 대응 태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So it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take seriously, and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monitor.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bolster those alliances and those relationships with the idea that our focus is on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다만 한반도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러 억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1961년 7월 북한과 옛소련이 체결한 동맹 조약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흐루쇼프 수상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했습니다. 6개 조항 중 핵심은 단연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한 1조였습니다.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이 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00년 북한과 새 조약을 맺으면서 자동 군사 개입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엔 헌장과 북러 법률에 준한다는 문구 외에는 판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대외적인 위협만 있어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석할 것도 없다며 대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의무리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성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불변한 의지를.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에 불이익을 주면 이 합의를 더 적극 이행함으로써 한국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일본에도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많이 좀 김이 빠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푸틴 대통령 아시겠지만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무려 6시간이나 늦게, 그것도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다 1박 보니까 2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1박 2일이 이제 당일치기 행사로 축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공항에도 김정은 위원장 혼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원들 원래 대거 같이 해서 쫙 이렇게 도열한 상태에서 하고, 뭐 예포 뭐 좀 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대하게 뭐 시가행진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북측에서는 계획을 다 잡았던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뭐 워낙 또 좀 잘 행사에 늦으시는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예외 없이 늦는 바람에 사실은 살짝 좀 김이 빠진 상태가 아닌가. 근데 그게 과연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푸틴 대통령도 이제 좀 새벽잠이 없으셔가지고 새벽에 오신 건지,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방북의 의미는 잠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사실 푸틴 대통령이 워낙 지각을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이냐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좀 일단 밤늦게 오는 것도 좀 예의는 아니잖아요. 좀 해가 있을 때 오는 게 맞지, 밤에 저렇게 뭐 급한 일도 없는데 뭐 예컨대. 그리고 1박 2일이란 짧은 기간 오는데 그 시간마저도 뭐 늦게 오면 이게 사실은 방문을 받는, 그러니까 초청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또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힘의 균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물론 뭐 1차적으로는 워낙 지각을 자주 하는 분이니까 그냥 뭐 평소에 했던 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서방과의 관계도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돌파구는 결국 러시아 또는 중국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주도권은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